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초가을이 벌써 오는가 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정치권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이준석이 같이 세상에 살다가 자기 당내 대표를 대표하던 사람이 자기 당내를 가처분 신청을 쓴다. 정치는 도의적 책임도 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탕질하고 이렇게 죽삽을 만드는 거는 야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지 당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말 속이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나 저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기지개를 피고 움직입니다. 아마 당 대표의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경원 대표가 아주 예리하게 정말 요즘 그 정치권에 그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떡 부러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원래가 실력이 있죠. 이준석이 청년 정치 망쳤다. 말 정치 말고 일 정치 심써야. 그렇지. 일 정치를 해야지. 말로 조댕이만 까면 되는가요? 나경원이 일가를 했다. 나경원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 이동의 폭우 침수 피해 지역에서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부적절 발언은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의원직과 당직 등에서 앞선 선임에 대한 예우가 없다는 점은 그의 격을 말해준다. 반면 흰머리 새치로 인해 나이값 소리를 들은 나경원 전 의원으로 시선을 돌리면 의미가 사뭇 다르다. 내후년이면 환갑을 맞는 연륜이 얹어지면서 얼음공주 같은 이미지가 많이 옅어진 것이다. 그는 흰 티셔츠에 베이지색 반바지 차림이었다. 수해 현장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사당 2동 7호선 남성역 앞 동태탕집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도 기름기가 없긴 마찬가지. 2년여 전 21대 총선에서 패한 뒤 월세 150만원짜리로 낮춰 옮겨간 그의 사무실은 20평 남짓. 비좁았다. 제1야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굵직한 직함을 가졌던 그의 이력은 사무실 한켠에 놓인 10여 개의 사진 액자에 간신히 흔적을 남겨놓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한 컷, 콘들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한 컷,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한 컷,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과 한 컷, 코스염이 인상적인 트럼프 행정부 대북 강경파 국무장관 존 볼턴도 한 귀퉁이를 차지했다. 오래지 않은 시간이지만 모두 과거의 인물이 됐다. 그 사이 나경원도 3번의 선거를 내리 패하며 전직이 됐다. 21대 총선에서 후배 판사 민주당 후보 이수진에게 저 5선 고지 앞에서 주저앉았고 후보만 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난해 4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선 오세훈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리고 두 달 뒤에 6월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7째 마이너스 3선 청년 이준석에게 패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28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고 정치에 발을 들인 뒤로 17대 20대 국회까지 4선 국회의원의 대변인, 최고위원 등을 지내며 보수우파 진영의 간판 여성 정치인으로 승승장구를 거듭했던 그가 지금은 비서 한 명이 없다. 지금 적어놓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수첩에 약속을 적어 넣으며 웃는 얼굴에서 잘 여문 가을의 들판과 패자에겐 설당이 없는 냉혹한 정치판이 설핏 묻어났다. 1억 피부과 등 유난히 많은 음해에 시달렸고 그의 힘입어 여성도 남과 다를 만큼 키운 그였지만 여의도로부터 한참 떨어진 사당동의 비좁은 사무실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듯했다. 이준석 사태로 국민의힘 혼란에 휩싸이면서 부쩍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에게 전국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16일 대면 인터뷰와 17일 전화통화를 이어갔다. 우선 대통령이 언어로 겸허하게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이 좋게 보셨을 듯하다. 인적 쇄신 의지 등을 두고 일부 아쉽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정부 당이 3개 축인데 모두 국민들 보기에 문제가 많지 않았나. 인선 문제, 정무 기능과 홍보 기능 부재,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발언 논란, 국민의힘의 권력 갈등까지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지난 주말에 민노총이 어떤 집회를 했나. 반미 투쟁을 외치며 북한 단체가 보내온 연대사를 읽었다. 고얀 사람들이야, 고얀 사람들. 북한에서 보내온 연대사를 읽었다는 거지. 종북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거다. 과거에도 늘 좌파 세력들은 보수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집요하게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는 듯하니까 본격적인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투옥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계열 세력이 다시금 주도 세력이 돼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비판하고 헐뜯을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더 이상 대통령을 비판하기보다는 이제는 대통령을 기다려주고 대통령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일리가 있어요. 옳은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게 사실은 성비위 사건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최측근이 가서 7억 투자각서를 써준 것 아니냐. 그 자체가 모든 걸 의미하는 거다. 그렇다면 반성하고 잠시 물러나는 게 맞다. 그럼 오히려 빨리 복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택했다. 정치가 점점 염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 안타까움을 넘어 이젠 우리가 기대를 접어야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다. 그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본다. 지금이야 이 대표 발언이 조목조목 보도되고 있지만 새로울 게 없는 공격이라 시간이 좀 지나면 기사 가치도 떨어지고 국민 관심도 멀어지지 않겠나. 국민의힘으로선 국민적 과제가 너무도 많다. 제기를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이 대표는 많이 쉬고 좀 더 생각하고 성숙해져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과거엔 각 당이 청년과 여성을 영입해서는 선거 때 한 번 쓰고 버리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게 사실이다. 그게 청년정치 1기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정치 2기다.
청년 정치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늘면서 청년 정치인이 대폭 각 당에 유입되고 역할도 커졌다. 문제는 일부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 자체를 우월한 지위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다수가 정치를 말로 한다. 이 점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나쁜 영향을 미쳤다. 말 잘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게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 정치가 품격도 낮아지고 지역적인 문제에 전착하는 정치로 전락했다. 일하는 정치, 일 정치를 안 하는 거다. 지역에 가보라. 우리 수해 지역만 해도 흙탕물에 젖은 양말 하나, 티셔츠 하나도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수두룩하다.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챙기고 보듬는 노력부터 배우고 이런 지역 활동을 통해 정치를 배우고 익혀 중앙무대로 진출해야 하는데 지금 이기 청년 정치인들은 다수가 이런 과정 없이 돌아와 말 정치만 한다. 물론 이런 문제들도 결국 기성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이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데 대해 나부터 반성한다. 다행히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많은 청년들이 구의원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들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그 나경원 의원의 말인데요. 청년 정치들 필요하죠. 근데 청년 정치들도요. 오랜 동안 좀 그 정치 속에서 그 선배들 정치인들도 좀 배우고 거기서 잘잘못을 다 파악하고 그래서 취사선택을 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버리고 이렇게 해서 보다 선배 정치인들보다 아주 유능한 그런 정치인으로 다듬어져야 되는데요. 이준석이는 정치를 잘못 뺐어요. 그리고 그 생각과 사고가 우리나라 실정에 좌파들에 가까운 그런 실정에 접어 있어요. 그래서 보수의 대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이 보면 혀를 내돌립니다. 저럴 수가. 지금도 가처분하고 지금도 윤 대통령을 그냥 공격을 합니다. 자당에 있는 대통령이 이제 취임 3개월 좀 지났는데 그런 분을 돕고 잘할 수 있도록 이건 국가적인 문제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공격입니다. 내부 총질입니다. 당만 헐뜯습니다. 상대편이 잘못하는 건 한마디도 못해요. 그 이유는 앞으로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경원 의원이 아주 정치 경력도 있고 여성 정치인으로는 선두주자를 가고 있는 노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나경원 대통령 처음에 그 관악구 그 사당동 남성동 그쪽에서 국회에 출마할 적에 도우라 지원하라도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나경원 대표가 이번에 또 이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이제 당 대표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제 당 대표로 출마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출마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 역시 나경원 대표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표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까머리를 몇 면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대표가 돼서 당을 추스리고 당을 잘 끌고 다음 총선에 제1당이 되고 또 이어서 수권정당으로 정당이 대권을 이어서 집권하는 그런 세기가 돼서 이 나라가 반듯한 자유민주국가를 성숙하게 이룩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 방송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